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수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70대 이후 단 5가지만 바꿔도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88세 현직 의사가 40년간 비밀로 간직해온 진실을 오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내과 전문의 김철환입니다. 제가 지금 88세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정말 88세가 맞나요? 70대 같은데요? 바로 이것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40년 전 48세의 의사가 되었을 때 저는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왜 어떤 분은 80세에도 정정하시고 어떤 분은 60세에도 병원 신세를 지실까? 이 질문이 제 평생의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2만 명이 넘는 환자를 만나면서 마침내 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는 공통된 5가지 습관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일찍 쇠약해지시는 분들에게도 공통된 5가지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70대, 80대에 이 습관들을 바꾸기 시작한 분들이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게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환자 중 한 분은 75세에 이 방법을 시작해서 현재 95세까지 병원 한 번 안 오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 정말 이 나이에도 늦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단언컨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 5가지를 모르거나 알아도 잘못 실천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일부 의료진들도 이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이 이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 당장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30분 후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이 곧 아프고 약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88세에도 매일 병원에 나와서 환자를 돌보고 주말에는 등산도 하고 새로운 의학 논문도 읽습니다. 3년 전에는 컴퓨터를 배워서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고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 5가지 습관을 50년째 지켜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이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이미 70대인데 지금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 젊었을 때 관리 안 해서 이미 늦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85세에 시작해서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70대부터도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어요. 단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건강 정보들 중 90%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에요. 70대 이후의 몸은 20대, 30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방법을 쓰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은 모두 70대 이후 분들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것들입니다.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고 집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 방법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드리기 위해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까? 제 환자였던 김분자 할머니는 72세에 당뇨, 고혈압,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집에만 계시고 우울증까지 와서 가족들이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5가지 방법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당뇨약을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무릎 통증이 70% 이상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78세인데 매일 30분씩 산책하시고 동네 합창단 활동도 하고 계세요. 가족들이 할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고 할 정도로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건강 습관의 힘입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몸이 영 말을 안 듣네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기운도 없고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온몸이 뻣뻣하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가 하루의 첫 번째 고비죠. 화장실 가려고 일어설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세수하려고 허리를 숙이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시고요. TV 리모컨을 찾으려고 소파 쿠션 사이를 뒤지다가 방금까지 손에 들고 있었는데 어디 갔지? 하시는 일도 자주 생기시죠. 그럴 때마다 내가 벌써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는 두세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거운 물건을 들려고 하면 이것도 못 드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시고요. 예전에는 뭐든 척척 해내던 자신이 점점 약해져만 가는 것 같아서 속상하실 겁니다. 더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일 때가 많아요. 나이 드니까 그런 거야.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말들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위축되게 만들죠. 심지어 가족들이 위험하니까 집에서만 계세요 라고 할 때면 정말 서럽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점점 더 움직이기 싫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고 집 안에서만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기운이 없어지고 더 약해지고 더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시죠. 물을 많이 마시면 자꾸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밤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낮에도 외출할 때 불편해서 그래서 일부러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아시나요? 사회적 활동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나만 이 모양이라 창피하다. 젊은 사람들 보면 괜히 위축된다. 아픈 얘기만 하게 되니까 민망하다.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시게 되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우겠어.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젊은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야말로 뇌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걸 아시나요? 이런 변화들을 겪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나이 드는 거구나.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의 80%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습관으로 바꾸면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경험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뵌 분들 중에는 75세에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서 85세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반대로 이 나이에 뭘 해도 소용없다며 포기하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건강이 빠르게 나빠지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이런 어려움들, 걱정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세심하게 돌봐야 할 시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차이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오신 모든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방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70대 이후에 반드시 고쳐야 할 5가지 건강 습관에 대해 천천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5가지는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발견한 건강한 노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은 원래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어서 올바른 환경만 만들어주면 스스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이런 자연 치유력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습관, 오래 앉아 있는 생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오래 앉아 있는 생활입니다. TV를 보시거나 신문을 읽으실 때, 식사를 하실 때 한자리에 오래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편하니까 좋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우리 몸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하체의 혈액순환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의 흐름이 방해받게 되어요. 그 결과 심장에 부담이 가고 혈압이 올라가며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더 심각한 건 근육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중 70%가 하체에 몰려 있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이 근육들이 점점 약해져요. 마치 사용하지 않는 기계가 녹슬듯이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설 때 무릎이 아프고 걸을 때 휘청거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습관, 근육 감소 방치. 두 번째는 근육 감소를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1-2%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를 방치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대사 공장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게 되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져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근육에서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들이 면역력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가장 무서운 건 낙상 위험입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70세 이후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단순한 외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수분 부족.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면 자꾸 화장실에 가야 해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몸은 65%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몸 안의 수분량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데 여기에 의도적으로 물 섭취까지 줄이면 탈수 상태가 됩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이 가며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들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져요.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관절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 사이의 윤활액도 결국 물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도 심해집니다. 네 번째 습관, 사회적 활동 부족. 네 번째는 사회적 활동 부족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상호작용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언어 중추, 감정 중추, 기억 중추가 모두 함께 작동하면서 뇌를 젊게 유지시켜 주는 거죠. 반대로 사회적 고립은 만성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이것이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서 심혈관 질환과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고립의 건강 위험도가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높다고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 습관, 새로운 배움 포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새로운 배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우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야말로 뇌 기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신경가소성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 예방 연구에서도 평생 학습을 지속한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뇌를 근육처럼 생각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면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기능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나빠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나빠지는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고 반대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다른 것들도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이 시작되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3개월 후부터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는지 구체적이고 안전한 방법들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다섯 가지 습관을 어떻게 실제로 바꿔나갈지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본인 속도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방법들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만의 건강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오래 앉아있는 습관 고치기. 먼저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고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단계는 앉아있는 시간 체크하기입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앉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TV 보는 시간, 식사 시간, 신문 읽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생각보다 훨씬 길 거예요. 이것을 줄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2단계는 30분 알람 설정하기입니다. 핸드폰이나 시계 알람을 30분마다 울리도록 맞춰 놓으세요. 알람이 울리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잠깐 멈추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게 될 거예요. 3단계는 3분간의 활동하기입니다. 일어나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3분 정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기, 팔을 위아래로 부드럽게 흔들기,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면 충분합니다. 4단계는 앉는 자세 개선하기입니다.
앉을 때는 등받이에 바짝 기대지 마시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시고 무릎은 90도 정도로 구부리세요. 이런 자세가 처음에는 피곤하실 수 있지만 근육을 계속 사용하게 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근육 감소 막는 운동법. 근육 감소를 막는 운동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1단계는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두 손을 벽에 대세요.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서 하체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균형 감각도 향상시켜 줍니다. 균형을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벽이나 안전한 지지대를 이용하시고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세요. 2단계는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마시고 팔에 힘을 빌리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천천히 일어나세요. 완전히 일어난 후 3초 정도 서 있다가 다시 천천히 앉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번부터 시작해서 점차 10번까지 늘려가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앉는 동작을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3단계는 침대나 의자에서 다리 펴기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리세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각각 10번씩 해주세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하시고 아프면 즉시 멈추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해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걸을 때 도움이 됩니다. 4단계는 팔 근력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두 팔을 양옆으로 벌려서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마치 새가 날개를 펄럭이는 것처럼요. 각 동작을 10번씩 하되 어깨에 통증이 있으시면 움직임을 작게 하세요. 팔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수분 섭취 방법. 수분 섭취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부담 없는 방법들입니다. 1단계는 하루 물 섭취량 계산하기입니다. 체중 1kg당 30ml 정도가 적당해요.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1.8리터, 즉 약 7-8컵 정도가 목표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양을 다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드시는 양에서 하루에 한 컵씩 늘려가세요. 2단계는 물 마시는 시간표 만들기입니다.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식사 2시간 후, 잠들기 1시간 전,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마시시면 부담이 적어요. 한 번에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한 컵씩 천천히 나누어서 드세요. 특히 기상 후 첫물 한 컵은 밤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3단계는 물의 온도와 종류 선택하기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찬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뜨거운 물은 식도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생수, 정수기, 물 모두 괜찮지만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녹차는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니 물 섭취량에 포함시키지 마세요. 4단계는 화장실 가는 횟수 관리하기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당연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것이 불편하시겠지만 이것도 건강한 신호예요. 다만 밤에 자꾸 깨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저녁 7시 이후로는 물 섭취량을 줄이시고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네 번째, 사회적 활동 늘리는 방법.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단계는 가족과의 대화 늘리기입니다. 매일 가족 중 한 명과는 5분 이상 대화를 나눠보세요. 전화로도 좋고 직접 만나서도 좋습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서로의 일상이나 생각을 나누는 대화를 해보세요. 오늘 뭐 했어? 보다는 오늘 기분이 어땠어? 같은 질문이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2단계는 이웃과의 관계 만들기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하기, 아래층 위층 이웃과 간단한 안부 묻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짧은 대화 나누기 등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일상적 접촉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3단계는 정기적인 모임 참여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동네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 종교 활동, 취미 모임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같은 연령대의 분들과 공통 관심사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4단계는 봉사나 사회활동 참여하기입니다. 본인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어린이집에서 전래동화 들려주기, 복지관에서 간단한 봉사활동하기 등이 있어요. 이런 활동들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본인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5번째, 새로운 배움 실천하기. 새로운 배움을 실천하는 것은 뇌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1단계는 일상 속 작은 변화 만들기입니다. 평소 다니던 길 대신 다른 길로 산책해보기, 항상 보던 TV 채널 말고 다른 채널 시청해보기, 새로운 요리법으로 음식 만들어보기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뇌에는 새로운 자극이 되어 신경 연결을 활성화시킵니다. 2단계는 독서나 학습 활동하기입니다. 신문이나 책을 읽으시되 그냥 읽기만 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읽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면 더 집중해서 읽게 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습니다. 또한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어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3단계는 손을 사용하는 활동하기입니다. 뜨개질, 종이접기, 퍼즐 맞추기, 글씨 쓰기, 그림 그리기 등 손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활동들을 해보세요. 손가락 움직임은 뇌의 많은 부분을 자극해서 인지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꾸준히 하시면 점점 늘게 됩니다. 4단계는 디지털 기기 배우기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손자, 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새로운 앱 사용해 보기, 영상 통화하기, 사진 찍어서 보내기 등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디지털 활동들은 현대적 소통 방식을 익히면서 동시에 뇌 훈련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도움 되신다면 가족분들과도 함께 나누시고 서로 격려하며 실천해 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할 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모든 운동이나 활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하시고 아프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세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속도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0대 이후 반드시 고쳐야 할 5가지 건강 습관과 그 실천 방법들을 자세히 함께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한 원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리면
첫째, 30분마다 일어나서 3분간 움직이기. 둘째,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로 근육 지키기. 셋째, 하루 7-8컵의 미지근한 물을 시간을 나누어 마시기. 넷째, 매일 가족이나 이웃과 대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람들과 만나기. 다섯째, 매일 작은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기입니다. 이 5가지가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이걸 언제 다 해? 나한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방법들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서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70세든 80세든 심지어 90세가 되어도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들을 더 말씀드릴게요. 78세에 이 방법들을 시작하신 박막내 할머니는 6개월 만에 혈압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82세에 시작하신 최광덕 할아버지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고 지금은 동네 게이트볼 모임의 회장님을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셨을 뿐이에요. 처음 한두 달은 별 변화가 없어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도 하셨지만 개월쯤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고 6개월 후에는 가족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고 할 정도로 변화하셨어요. 작은 변화도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30분마다 한 번 일어나신 것, 물 한 컵 더 드신 것, 가족과 5분 더 대화하신 것, 평소 안 가던 길로 산책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투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됩니다. 첫 일주일은 새로운 습관이라 조금 어색하실 거예요. 2번째 주부터는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3번째 주쯤 되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이미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거예요. 무릎이 덜 아프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우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예요. 아, 내가 아직도 뭔가 할 수 있구나. 내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이틀 빼먹으셨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인간이니까 깜빡할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은 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제 못했으니까 오늘은 더 열심히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시면 됩니다. 70% 정도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100% 완벽하게 하려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70%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여러분의 몸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꾸준한 관심과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의 역할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가족이 함께 운동하고 함께 물을 마시고 함께 대화 시간을 늘리면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특히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건강한 변화는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몸이 좋아지면 마음도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삶의 질 자체가 향상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긍정적 변화를 가장 기뻐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는 것, 그것이 가족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걱정과 부담 대신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안겨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이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진적 개선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세요. 내일 당장 모든 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한 달 후, 3개월 후, 6개월 후이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찰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정말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감사해 하실 거예요. 제가 88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활기찬 이유가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을 50년째 지켜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해보면 70대 이후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5가지 핵심 습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30분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활성화하기. 두 번째, 간단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 감소를 막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세 번째, 하루 7-8컵의 물을 나누어 마셔서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추기. 네 번째, 매일 대화하고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다섯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해서 뇌의 활력을 유지하기입니다. 이 5가지는 특별한 돈이나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의 관심과 꾸준함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20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8세가 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8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환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것도 모두 이런 건강 습관 덕분입니다. 요즘은 손자에게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인터넷 검색하고 영상도 보고 가족들과 영상통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5세에 새로 배운 건데도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얼마든지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건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멋지게 변해가시는지 많이 봐왔거든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30분 후에 일어나서 3분간 걸어보는 것, 미지근한 물 한 컵 더 마시는 것, 가족과 5분 더 대화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꿔 놓을 거예요. 지속적 실천을 위해서는 가족분들의 도움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들과도 나누시고 함께 실천해 보자고 제안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거예요. 손자, 손녀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정말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시네 하면서 존경하게 될 거예요. 혹시 실천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죠.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운동이나 활동을 하실 때는 본인의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고 아프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속도로 천천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시고 활기차져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해지셨네 하면서 자랑스러워할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실천 동기가 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친구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기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유익한 정보들을 가지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혈압관리법, 당뇨 예방법, 치매 예방을 위한 뇌운동법, 관절 건강 지키는 방법 등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주제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건강한 하루하루를 위해 함께 노력해요.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이면 벌써 하루째고 일주일이면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한 달 후에는 벌써 한 달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시간은 어차피 흘러가는데 그 시간을 건강해지는데 쓰시지 않겠어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하고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가족들과 함께 웃음이 가득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